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산발적으로 진행했던 각종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오늘은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일 먼저 과천과 남양주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준강남이라고도 불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럭에 들어설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럭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가장 큰 장점은 과천에 위치한다는 점이죠. 과천은 이미 준강남이라고도 불릴 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청약이 떴다 하면 만점 통장이 우수수 쏟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로또 청약단지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투자는 물론 실거주면에서도 아파트의 가치는 입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 지역, 특히나 입지가 보장된 지역에 들어서는 곳들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과천 지식정보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넣어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격만 되면은 다 넣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요. 이런 기회를 노리셔서 수도권 지역에 입주해 놓으시면 향후에 수도권 지역에 청약이 떴을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약단지들 대부분 당해 지역 거주하신 분들에게만 1순위 자격 부여하는 등 우선순위 부여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공급하는 현장이 분양권 전환은 안 되는 임대아파트지만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환 안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집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외면하시지 마시고요. 요즘 수도권 집값 진짜 높잖아요. 전세, 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돈 모으기 참 힘듭니다. 내 집 마련하려면 종잣돈이 필수기 때문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확실히 시세보다는 저렴한 편이니까 종잣돈 형성 조금이나마 더 유리할 겁니다. 수도권 내 집 마련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임대아파트보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더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넣어볼 수 있게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나는 소득 자산 기준 안 돼서 임대아파트 못 넣네 하셨던 분들에게도 기회의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추가로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마다 다 달라서 헷갈렸던 소득 자산 기준도 하나로 일원화해서 훨씬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소득 기준이 완화된 부분은 일반 공급 부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각 유형별로 자세히 보시면 청년 유형은 청약 신청자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고 가구 원수가 1명이면 170% 이하, 2명인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가액은 2억 9,200만 원,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해당자인데요.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고요. 가구 원수 1명이면 170% 이하, 2명인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가액 똑같이 2억 9,200만 원,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는데 맞벌이 가구면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구 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면 되고요. 맞벌이 가구면 190% 이하면 됩니다. 자산 기준 동일하게 총 자산 가액 2억 9,200만 원,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공급 소득 자산 기준도 함께 보시면요. 청년 신청자는 무주택자로서 신청자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또 가구 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이하,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하고요.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고령자 유형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이하,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선 공급 소득 자산 기준은 기존의 임대아파트 소득 기준과 비슷하고요. 일반 공급은 소득 자산 기준이 더 간결해지고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넣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자기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아닌지, 150% 이하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표가 나와 있어요. 자,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신청자 본인이나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시는 분의 세대 구성원 수가 3인 가구고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되는 거고요. 4구간 임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 똑같이 세대 구성원 수가 3인 가구인데 월 평균 소득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고 6구간 임대 조건이 적용되겠죠. 자,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입주하시고 나서 차후에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했다 하시면 퇴거 조치되는 게 아니라요. 갱신 계약하실 때 소득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서 할증이 붙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각 구간별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달라집니다. 전용 면적 18타입부터 56타입까지 있는데 자, 18타입 1구간이시면 보증금 2천만 원 정도의 월 10만 원 임대료가 나오고요. 자, 6구간이면 보증금 6천만 원 정도의 월 26만 원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자, 26타입도 이렇게 1구간이면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14만 원, 6구간이면 보증금 6,500만 원에 월 36만 원 임대료 나오고요. 자, 36타입 1구간 보증금 3,400만 원에 월 20만 원 정도, 6구간이면 보증금 9천만 원에 월 50만 원 정도의 임대료 나오네요. 자, 다음은 46타입 1구간이면 보증금 4,300만 원에 월 24만 원 임대료, 자, 6구간이면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 62만 원 임대료 나옵니다. 자, 마지막 56타입 보시면요. 1구간이면 보증금 5,200만 원에 월 29만 원 임대료, 6구간이면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 75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개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좋은 게 이 보증금과 임대료 조율이 가능합니다. 자, 보증금 조금 더 내고 월 임대료 조금 덜 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인기가 제일 많을 것으로 보이는 56타입을 기준으로 보시면 자, 1구간 해당자는 보증금에 따라서 월 임대료 13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전환이 가능하고요. 6구간 해당자는 보증금에 따라서 월 임대료 30만 원에서 97만 원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월 임대료 소득에 따라서 월세 10%에서 12%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에 평형이 다양하지 않아서 많이들 아쉬워하셨던 임대주택을 보완해서 18타입부터 56타입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타입은 입주자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니까 신청하실 때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넓은 56타입의 경우에는 3인 이상 가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세대 원수 맞지 않게 신청하시면 부적격 처리된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셔서 잘 맞게 신청하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거주기간 30년입니다. 자, 기존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였던 거에 비해서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죠. 자, 그만큼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거주기간 확보가 된다는 거고요. 다만 여기는 분양 전환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30년이 길다고 해서 거주기간 다 채우고 나오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몇십 년 뒤에 보증금만 받고 다시 나오게 되는 게 돼버려요. 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해서 나오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 보시면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과천 정부청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번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에스템블럭은 타운 내에서도 인덕원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범계, 평촌, 인덕원역 부근에 형성된 안양 쪽 상권 같이 누리시기에도 좋은 위치고요. 추가로 타운 내에 4호선역이 신설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교통 환경이 조금 더 괜찮아지겠죠? 역은 2024년 12월 정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에스템블럭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시기가 2024년 1월 정도라서 아마 입주 후에 한동안은 인덕원역으로 다녀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라서 이용하시기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추가로 자차 이용하시면 과천에서 강남까지 30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직주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고요. 또 과천역을 지나가는 GTX C노선 2026년에 개통할 예정이죠. 이 GTX가 개통된다면 교통 여건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특히 그동안 GTX C노선에 인덕원역을 넣냐 마냐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인덕원역 정차가 사실상 확정인 상황이라 지식정보타운의 가치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금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조성되긴 할 건데 지금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입주 후에도 한동안은 타운 밖에 있는 주변 인프라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리가 없다 해도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등하교 때 픽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러 교통 호재도 있고 하니까 또 인프라도 점점 좋아질 거니까 입주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거주 만족도 확실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단지는 이렇게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단지 바로 앞에 자연 녹지 지역이라서 숲세권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04동, 1005동, 6동 이 옆쪽에는 경관 녹지도 있고 하천도 흐르고 있어서 조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세 동은 다 46 타입과 56 타입으로 배치해 놨네요. 자, 가장 바깥쪽 하천 쪽에 위치한 게 56 타입입니다. 특별히 1003동에는 26 타입만 배치해 놓고 36 타입은 1002동과 1001동에 가장 많네요. 자, 커뮤니티 시설, 카페, 놀이터, 피트니스, 어린이집, 경로당 기본적인 시설 다 갖춰져 있고요. 단지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오밀조밀 잘 배치해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신청 일정 확인해 보시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1월 27일이었고 모든 입주 자격 요건 이 날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자산, 소득, 주택 소유 기준 다 적합하셔야 하고요. 자, 2월 15일부터 16일 우선 공급, 2월 17일부터 18일 일반 공급과 주거 약자용 공급 청약 신청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30일로 거의 4달쯤 뒤로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이네요. 자, 계약 체결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고요. 청약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신데요.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더 원활할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특별히 서류 제출은 과천이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 경기지역 본부로 보내셔야 하니까 주소 잘 확인해서 서류 보내세요. 자, 신청 자격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세대주 포함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자산 및 소득 기준 자신이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서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 1세대 1주택 기준이니까 중복 신청 안 하게 주의하시고요. 거주지 제한은 없으니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 주면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는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지만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도 세대 원인 청년 계층이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세대 주인 아버지, 세대 원인 형, 동생이 있는 가정이면 형과 동생이 각각 청년 유형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만
같은 세대 안에서 세대주인 아버지와 세대원인 자녀가 둘 다 신청하면 중복 신청이라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주자 선정 방법은 우선 공급과 주거 약자용 입주자를 먼저 선정하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과 일반 공급 신청자를 다 합해서 일반 공급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 우선 공급 신청자는 우선 공급 유형에서 탈락해도 일반 공급 기회가 자동으로 한 번 더 주어지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우선 공급은 소득, 과천시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과거 임대주택 계약 사실 등을 고려해서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 주거 약자용 공급도 부양 가족수, 과천시 거주기간, 장애 정도, 사회 취약계층 여부, 과거 임대주택 계약 사실 등을 고려해서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우선 공급과 똑같이 동점자가 있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 일반 공급은 추첨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하니까요. 만약에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도 소득 자산 기준 충족하시면 일반 공급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임대주택 청약은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좀 있는 편이라 많은 분들이 까다로워 하세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1:1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세요. 그럼 고맙습니다.